근데 이런 와중에 정은경 청장이 백신 선택권, 그러니까 하반기쯤에 백신 공급량이 늘어나면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다시 이게 어렵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되도록이면 안 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 청장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실언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화이자 백신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서 백신에 대한 접종 선택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백신 접종이 백신이 꼭 그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 또이 없는 상황에다가 만일에 화이자 백신에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노바백스 이런 백신을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접종 상황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 발언을 거둬들이시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제 생각으로는 정 청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정 청장께서도 한번 심각하게 좀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방역 당국이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리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한 백신의 접종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백신을 수급하는 문제. 이것은 뭐 정부 당국이 잘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으냐면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백신 수용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정부 당국은 계속해서 국민들께 접종에 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 기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정부 기관 내지 정부 인력 중에서도 백신 접종 수용성이 상당히 낮은 케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전 국민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해달라라고 말씀하는데 정부도 적어도 정부 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룹조차도 정부가 백신 수용성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적어도 군인, 경찰 또는 적어도 공직에 계신 공무원 그룹 이런 것들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백신 수용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 사회에까지 정부가 어떤 뭐 말하자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접종 수용성을 높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정부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부분은 책임을 좀 져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전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접종에 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데 일반 국민에까지 소위 말해서 이게 씨알이 맥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부 당국이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밀고 나가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께도 접종 수용성을 높여야 되니까 좀 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정부 당국이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저도 이제 설 교수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설 교수님 말씀의 의미는 이제 시민들을 상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하기 때문에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일이 이제 남았잖아요. 앞으로 2달 동안. 그런데 지금 경찰이나 뭐 소방대원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군인들이 본격적으로 접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안 하겠다라고 나서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 혹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하니까 접종해 달라라는 말이 먹히겠느냐라는 거죠. 아니 경찰도 맞지 않았고 군인도 맞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라고 하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필수 요원 접종 대상으로 정했던 분들이 지금 백신 접종 동의율도 50%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데다가 또 노쇼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시민들 중 순서가 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 중에도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사람 신청을 받는 이벤트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하겠다라고 나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에게 혹은 필수 요원들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다양한 수준의 파격적인 그린 패스 고민하셔야 돼요.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필수 요원 중에서 50%는 접종 안 하겠다는데 50%는 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하는 데다가 나는 사회필수 요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접종하겠다라고 나선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왜 강 기자가 백신을 맞으면 휴가를 줘야 하는 방안을 좀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요새 그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돈 문제가 나오니까 예. 또 요새 또 설왕설래만 있으면서 좀 추진력이 안 생긴 거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도 백신 휴가를 외쳤었고 국회도 백신 휴가를 외쳤었는데 유급 휴가 소요 비용이 2조 원 정도나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니까 예. 지금 이걸 어떻게 할지를 놓고서 지금 힘있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백신 접종 동의율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서 놓치면은 경제가 잘 굴러가고 경제가 잘 굴러가면 지금 쓴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 세금으로 다시 국고로 충당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팬데믹 국면을 백신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지를 놓고서 돈 한 푼 한 푼 계산하지 말고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백신 선택권을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홍콩 같은 경우가 백신 선택권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홍콩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그리고 중국 백신을 다 접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자, 그런데 홍콩 사람들이 뜻밖에도 중국 백신 신청자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홍콩은 중국 본토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장사 또 뭐 사업 그리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중국에서는 자국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 대해서 이 출입국 갈 때 혜택을 줍니다.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이라고 뭐 정보가 차단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더 선호하겠죠. 하지만은 중국을 왔다 갔다 하기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예. 그냥 중국 백신을 자진해서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백신에 대해서 적절한 인센티브가 보완이 되면은 그 사회 공동체의 백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어쨌거나 홍콩은 좀 그런 특성 때문에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백신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맞을 수는 없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예. 뭐 생각이 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민분들께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단 면역이 달성이 안 되면 계속 우리가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해야 하고 단계에 따라서 제약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첫 번째는 나는 그냥 백신 안 맞고 이 상태대로 그냥 계속 그냥 마스크 쓰고 나는 그냥 이렇게 좀 불편해도 지낼 거야. 하실 건지 아니면은 나는 뭐라도 좋으니까 어떤 백신이라도 좀 맞고 일상생활 코로나 없던 때로 돌아가고 싶으신지 그 부분을 우리 국민분들도 스스로에게 여쭤보면 어떨까? 네, 실제로 지금 미국 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그리고 CDC가 이제 이런 발표를 했죠. 백신 접종제에 한해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그냥 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야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백신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최소한 야외에서라도 마스크 없이 그냥 이 더운 여름에 야외에서라도 마스크 없이 지낼 수 있으려면 앞으로 오는 여름에 6월까지 여름이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해야 되고 현재까지 우리가 접종할 수 있는 중요한 옵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굉장히 과장된 부작용에 속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좀 접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좀 첨언하고 싶은데요.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겁니다. 저 대학에 있는 교수니까요. 1년 동안 학생들이 지금 대면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젊은 학생들은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증에는 빠지지 않지만은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학교를 그냥 열기는 했습니다만은 대면 수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수업 못 하고 있죠. 대학만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지금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둘째,
우리 주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한 집 걸러 한 곳에 간판 붙어 있으면서 장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 코로나19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가게를 올바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서울시장이 그런 말씀하셨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38%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런 모든 것, 제가 국가 경제는 이런 큰 이야기 안 해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전 국민이 백신 접종에 나서 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만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저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고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 자신을 위해서 또 국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 또 우리 주위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키는 길, 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서 고통받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 백신 접종에 나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인지하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재차, 3차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얼마나 좀 우스운 상황입니까? 설대우 교수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고 싶고, 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고 싶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의사들 대부분 종합병원에 특히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 대부분 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일부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그 면역계가 활성화되면서 이상 반응이 있다라는 거 호소했습니다만은 다 완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 없이 백신 부작용 없이 생활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 아마 정말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설 교수님 말씀하실 때 백신 접종 공익 광고 CF 모델이신 줄 알았습니다. 예, 찍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이제 절실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겠죠. 종류를 불문하고 그냥 맞을 수 있을 때 빨리 맞는 게 개인의 삶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라는 얘기 남겨드리면서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